자, 강경호 소장과 함께 매주 월요일 다양한 서울의 투자 지역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이 아파트들의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어떤 회사가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브랜드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게 이 아파트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전해주시죠. 네, 오늘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H만 붙으면 3억이 더 비쌉니다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3억이 아니라 요즘은 5억, 10억도 더 비싼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이 브랜드 전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브랜드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전쟁의 시대로 들어섰는데요. 브랜드는 이미 2000년에 이편한 세상과 레미안, 자이 뭐 이런 브랜드로 브랜드가 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20년 이상 지나서요.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제 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잘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 아파트 이름이 불어인지 영어인지 독일어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고도화된 브랜드 전쟁의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신축 아파트 시장에 뚜렷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극화와 더불어서 굉장히 아파트가 층고 제한도 없어졌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층고 제한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급화, 층고가 높아지고 굉장히 고급화가 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중 브랜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외관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걸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적인 거는 지금 끝판왕이고요. 거기다가 건설사 이름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 게다가 단지명 이것을 펜네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단지마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단지마다 단어를 다 외워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이 흔해져 버리는 시대가 됐는데요. 자,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한 DH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힐스테이츠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라는 브랜드가 있지만 DH라는 마치 현대에서 제네시스라는 고급차 브랜드를 만들듯이 DH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단지명을 또 특별하게 또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퍼스티어, 퍼스트 플러스 등급을 뜻하는 뭐 티어라는 단어를 합성을 해서 또 DH의 현대산업개발도 지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이파크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옛날에 어디 뭐 레미안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브랜드의 어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시대 때 이 브랜드란 단어는 이 소에 이렇게 빨갛게 지져서 낙인을 찍는 행위가 브랜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세 시대에 들어서서 가축이나 나무통 그리고 뭐 무기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올린 같은 악기 같은 데도 이렇게 자기가 상표처럼 새겼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 노예에게도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자기 소유권을 이렇게 표시하던 것을 넘어서 상품의 품질,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출처 그리고 또 내가 만들었으니까 물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는 것으로 표시를 하기 시작하면서 상표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가 이제 현대 시대에 와서는요. 이 이제 상표를 넘어서서 이 기업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정체성 그리고 이미지 이제 심지어 철학까지 들어가는데요. 이 자동차를 인류 최초로 만든 벤츠 같은 경우는요. 이 60대에서 70대 어르신들 머릿속에는 지금 수입차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여러 브랜드들이 있지만 어르신들 60대, 70대 어르신들 머릿속에는요.
이 삼각별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로망이 있죠. 내 살아생전에 벤츠 한 번은 타봐야 된다는 그런 상표를 넘어서서 이런 이미지, 최고라는 이미지, 성공한 이미지, 부자라는 이미지까지 이런 브랜드에 녹아 들어가는 게 현대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벤츠를 넘어서서요. 코카콜라를 보시면요. 코카콜라는 어느 한 국가를 상징하거나 아니면 어느 체제, 자본주의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중동권이나 아니면 뭐 공산권 특정 나라에서는 코카콜라, 검은 탄산음료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자유라는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브랜드가 최근에는 현대 시대에는 이렇게 정체성과 이미지, 철학까지 아주 고도화돼서 들어가는 게 이 브랜드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아파트, 2000년대부터 붙였던 아파트가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라고 보시면요. 자, 아파트 브랜드의 변천사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1단계, 그래서 한 80년대, 90년대, 70년대에서 90년대 고까지는 브랜드 자체의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브랜드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현대에서 노브랜드 자체도 브랜드입니다. 신세계에서 브랜드가 없으니까 노브랜드라는 브랜드를 또 만들었죠. 근데 이때는 아예 브랜드, 아파트에는 브랜드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시공사 이름과 지역명이 그냥 들어가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하게 또 한 단지가 더 생기면 그냥 2차, 3차, 4차 이렇게 그냥 장명을 하면요. 기능으로서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잘 아시는 현대건설이 압구정에 현대 아파트를 만들었으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되지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단지를 지으면 2차가 되고요. 3차, 4차 이렇게 기능성으로 코드명 붙이듯이 이런 게 2000년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보시면요. 이거는 이 현장의 목적까지 그냥 그대로 이름이 돼버린 케이스입니다. 여의도에 정부에서 이제 시범 아파트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이름 어떻게 할까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로 해라. 그래서 그냥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된 겁니다. 이때는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방배 우성 아파트, 뭐 상계 벽산 아파트 뭐 이렇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2000년에 와서 건설사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뒤로 물러나고 이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케팅 요소로 건설회사를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브랜드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다 브랜드가 있으실 건데요. 다 기억하는 상표들이 거의 다 2000년에서 2000, 뭐 늦은 회사는 2005년까지도 요때 다 태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대건설이죠. 현대. 그래서 현대가 레미안이랑 자이, 이편한 세상 이렇게 2000년 초반에 세련되게 만드니까 2000년 초반에 홈타운이었습니다. 홈타운. 이것을 2006년에 이제 좀 리뉴얼 한 건데요. 훨씬 세련됐죠. 그래서 힐스테이츠는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는 이렇게 푸르지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브랜드들이 2000년대에 태동을 했습니다. 자, 태동을 하고요. 이렇게 브랜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 경쟁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지만 한 2015년 때까지는 기존 브랜드로 경쟁하는 시대여서 제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간 시장 경쟁이 굉장히 본격화되는 시대가 됐고요. 입지가 같더라도 우리 집은 레미안이야 이러면 더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뉴스 앵커님 이제 2005년 이 뉴스인데요.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명 도용극성.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삼성 아파트, 삼성물산이 지은 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를 레미안으로 바꾸는 게 도색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됐는데 이때는 약간
거짓말하는 분위기 그런 식으로 좀 뉴스에까지 나오는데요. 앵커님 이 대사입니다. 그래서 요즘 집값에는 아파트 이름에 따라 집값도 달라집니다. 이렇다 보니 아파트 외벽을 유명 브랜드로 삼성에서 이렇게 도색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값만 오른다면 삼성이 레미안으로 도색을 해버리고 대우가 푸르지오 도색하고 대림은 이편한 세상, LG는 자이로 도색하는 게 이때는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이런 민간 분양의 브랜드만 사람들이 브랜드에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분양의 브랜드도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 공공 분양의 브랜드 이슈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였는데요. 이때 이명박 시대에 내곡 그리고 자곡, 세곡 굉장히 공공 아파트를 공격적으로 만들면서 서울시 미분양 날 정도로 엄청나게 공급을 많이 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공공 SH도 나 질세라 2012년에 해밀리지라는 브랜드를 만드는데요. 네, 비가 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 그래서 마을리 그리고 땅지 해서 해밀리지인데요. 자, 이게 문제가 2012년에 만들었는데 도입 후 4년이 지나도요. 입주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해밀리지를 SH에서 넣으세요 그랬지만 내곡동 주민들은 서초 포레스타가 훨씬 멋있어요. 포레라는 게 이때 당시 단어가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유행했었습니다. 포레스트, 포레. 그래서 포레스타로 요구를 하면서 SH도 그러면 입주자들이 원하니까 다 이렇게 2단지, 포레스타 3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4단지랑 1단지는 일반 브랜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여기 제가 2014년에 아는 지인께서 여기 사셔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아파트 이름 바꾸니 집값이 껑충 택가리 열풍이 계속된다. 이게 22년 기사입니다. 아까 2005년에도 택가리를 하고요. 이때도 열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1단지를 보시면 포스코가 건설사입니다. 그리고 4단지만 이때 당시 공공 분양을 해서 현대 엠코라는 시행사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응당 자기네 시행사 브랜드를 붙이는 것이 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힐스테이츠, 서초, 젠트리스라고 4단지 서초 포레스타라는 브랜드를 쓰지 않았고요. 그럼 여기는 공공 분양인데 시행사가 SH인데 1단지만 포스코 여기 입주민들이 농성을 부렸습니다. 포레스타 우리 못 달겠다. 니네나 달아라. 그래서 준공 전날까지 강남구청에서 농성을 부렸습니다. 농성을 펼쳐서 서초 더 샵 포레 아파트로 1단지 포레스타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더 샵 포레라는 단지로 지금 있는데요. 그럼 다른 브랜드는 입주민들은 요구를 안 했을까? 이게 브랜드에 좀 절묘하게 맞들어진 게요. 이군건설사를 달 거보다는 포레스타가 낫다라는 입주자들의 또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군 거 달 바에는 포레스타 달고 포스코는 무조건 더 샵으로 가자라는 분위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서초 더 샵 포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공공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곡동보다 자곡동에서 정말 잘못하면 진짜 싸움 날 뻔했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공공 택지 지구 내에서 힐스테이츠가 더샵도 생기면 자기네도 좋습니다. 자꾸 민간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곡동은 바로 옆이지만
같은 자곡 지구 내에 자곡 포레라는 공공 분양 단지가 있었고요. 여기는 삼성이 아까 4단지처럼 이 땅을 사서 레미안으로 진퉁이죠. 이제 민간 분양한 단지인데요. 자곡 포레 주민들이 더샵처럼 요구를 한 겁니다. 레미안 강남 포레로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H와 삼성물산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그리고 구청도 그것을 원하니까 해줬는데요. 여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레미안 하나를 두고 둘이서 싸운 건데요. 여기는 다 통과를 했지만 여기서 농성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힐스 주민들이 강남 구청실 앞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레미안 붙이는 건 좋다. 대신 앞에 SH를 붙여다오. 그래서 엄청나게 싸움이 됐죠. 왜냐하면 여기 힐스 주민들은 2천만 원에 분양을 한 거고 여기는 1,600만 원에 분양을 하고 그리고 임대주택이 80%입니다. 그래서 질 낮은 그런 아파트에 레미안을 붙이면 우리까지 싸진다. 그런 논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싸움을 한 결과 삼성물산도 다는 건 좋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는 중재가 들어갔습니다. SH를 빼는 걸로 하고 강남이라는 것도 너도 빼라. 그래서 지금 자곡 포레가 공공 아파트가 레미안 포레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가 엄청나게 전쟁이 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가밀지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요. 이제 SH랑 LH가 워낙에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문 내에 못 바꾸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주를 하고 80% 동의를 거둬서 자기 자비로 이제 바꾸는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라는 거는 목숨 걸 정도로 중요한데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런 정말 우리가 한 번에 읽지 못하는 브랜드까지 등장하는 시대에 대해서 민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